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 자주 인터뷰하게 됩니다, 교수님. 예. 자, 헌법학자시라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법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기각 사유가 나왔어요. 피의자의 주거 환경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논평해 주십시오.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라는 네. 것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 중에 하나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적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는 것은 조금 기각 결정의 사유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뇌물을 받은 자, 즉 수수자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의 경우는 특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 그 책임이 특검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각의 사유로 삼은 것은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핵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연결한 진짜 이유는 이제 이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양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각된 사항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겠느냐, 특검의 수사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물론 뭐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헌재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이라는 것은요. 그 이재용 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 즉 이재용 씨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무죄 결정이 아닙니다.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즉 특검이 이재용 씨의 뇌물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재용 씨가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판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무죄라는 판결이 아니고요, 전혀. 그렇죠. 이재용 씨의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뇌물죄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뇌물죄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더라도 다른 탄핵 소추 사유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혐의 입증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용 씨는 뇌물을 준 사람이고 박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이 강요해서 줬다, 주기는 줬다. 그렇다면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거는 여전히 기정사실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설령 뇌물과 관련해서 뭐 주긴 줬는데 강요해서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판단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로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지금 무죄라고 판결 난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돈은 받은 사실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대목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단지 헌재가 네. 그 여러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히 살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장 기각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 대체 언제 결론이 나느냐인데 이게 예. 영장 기각으로 더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느려지는 겁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 시간과 관련해서도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뭐 헌재가 5가지로 묻긴 했습니다. 원래 13가지입니다. 네. 뇌물수수 부분은 그 13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형량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 또 그리고 재벌도 연결돼 있어서 하지만 실제 탄핵 심판의 결정 속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한참 그 증인들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수첩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고, 근데 결국 헌재는 안종범 수석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첩을 나머지는 제외하더라도 인정한 부분의 수첩은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형사재판에서는요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독수,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독과 네. 그 열매도 독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독수,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독수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따라서 독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독수에서 근거에서 나온 증거, 그걸 독과라고 보고 그 독과도 예를 들어서 안종범 씨의 진술이죠. 네. 그런 것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독수독과의 원칙인데요. 형사재판에서도 독수독과의 원칙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이 독수독과의 원칙,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이 독수독과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독과에 관해서는요. 그 원칙을 지금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네. 독수독과의 원칙을 그렇게 엄밀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네네. 특히 강일원 주심이 어제 7차 변론에서 현 단계에서 심지어 안전수석의 그 수첩을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된 그러한 수첩이기 때문에 그 독수독과의 원칙을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압수돼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원래는 이제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 훔쳐온 증거는 내용이 사실이어도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인데 헌재에서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안종범 수석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채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불법한 압수인지 아닌지는 헌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다퉈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헌법 가치에 위배됐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증인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증인이 확 줄은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증인 원래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22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이기로 결정이 났죠. 예. 그 이유가 그 22명의 증인 중 상당수가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조서가 있죠. 검찰 진술 조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검찰 진술 조서가 이미 헌재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22명을 다시 불러가지고 헌재에서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5명만
증인 신문을 하고 나머지는 그 검찰 진술 조서로 대신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많은 증인을 신청했고 증인이 그리고 또 신청한 증인이 안 나와서 공전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아마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걸로 해석되는데 현재에서는 그러면 나오지 말고 이미 예. 진술한 걸 가지고 할게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그런 지연 전략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속도 빨리 내겠다는 의미군요. 거기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이 지금까지 나왔던 사안들을 종합해서 전망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가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 나오느냐. 근데 이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러면 3월 13일인 두 번째 헌재 재판관의 임기까지 예. 그 사이에는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심판 결정의 예상일을 전망들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다. 신속한 결정은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익이라든지 예. 국민의 뜻에 비춰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1월 말까지 결정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네. 또 1월 말까지 안 나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결정이 나오면 8명이 결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그렇죠. 9명이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헌재 결정의 권위라든지 그런 반대측으로부터 시비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도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있을 때 결정이 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게 1월 말이 아니라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1월 말까지 어떤 헌재가 박한철 소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은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평의를 해서 결론은 내릴 수 있고 결론 내린다고 바로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정문 쓰는데 보통 쓰고 그걸 재판관 분들끼리 돌려가면서 다듬고 이런데 시간이 한 1, 2주 걸린다고 봤을 때 예, 결론은 1월 말까지 내고 예. 결정문을 다듬고 하면서 선고는 한 2월 중순 정도에 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는 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시 뇌물 부분에 있어서 이희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재용 씨가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 판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현재의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무죄라는 판결이 아니고요, 전혀. 예. 그렇죠. 이재용 씨의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 지금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많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뇌물죄일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뇌물죄에 대한 부분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더라도 다른 탄핵 소추 사유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혐의 입증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용 씨는 뇌물을 준 사람이고 박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있는 거죠. 때문에 예. 줬다는 사람이 강요해서 줬다, 주기는 줬다. 네. 그렇다면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거는 여전히 기정사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씨가 설령 뇌물과 관련해서 뭐 주긴 줬는데 강요해서 줬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적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는 것은 조금 기각결정의 사유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뇌물을 받은 자, 즉 수수자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의 경우는 특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건데 그 책임이 특검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기각의 사유로 삼은 것은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팩트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 자주 인터뷰하게 됩니다, 교수님. 예. 자, 헌법학자시라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법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기각 사유가 나왔어요. 피의자의 주거 환경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논평해 주십시오.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라는 것은 아마 구속영장 발부에 저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을 연결한 진짜 이유는 이제 이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양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각된 사항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겠느냐, 특검의 수사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물론 뭐 특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헌재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이라는 것은요. 그 이재용 씨가 뇌물을 주지 않았다. 즉 이재용 씨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무죄 결정이 아닙니다.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즉 특검이 이재용